자, 여러분들 그 107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세법 1부부터 푸는데 문제 1번. 자, 이제 법인세 이 문제인데 거기 이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한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하시오 해서 자료가 뭐 한 5가지 주어져 있네요. 자, 답안 양식은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 1번 자, 구분해 가지고 이 주어진 문제별로 이렇게 좀 답안을 작성하는데 일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 논수는 신고하지 않았대요. 근데 뭐 신고하든 안 하든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가 강제 상각으로 이 2016년도 이후에 취득한 이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죠. 자, 정류법 상각률은 0.45일 뭐 필요 없고요. 정액법 상각률 0.2로 하셔야지 이게. 자, 취득일은 2023년 4월 11일. 자, 4월 11일은 한 달이 안 되더라도 일일로 봐서 9개월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가상각 시부인부터 먼저 하고 거기서 세법상의 강제상각으로 부족하면 송금산입해야 되고요. 만약에 초과되면 송금물산입을 해서 세법상의 한도까지 그 금액 가지고 이 업무 관련 비용 밑에 또 1단계, 2단계 단계를 거쳐야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가상각 시부인부터 먼저 해야 돼요. 시부인부터 먼저 하자. 자, 시부인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거기 손익계산상에 500만 원이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즉상가의제 금액이 있나 한번 봤더니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이건 뭐 당연히 비용 처리하는 게 맞고 세금과 공가라고 해서 취득 시 자동차 사가져오면서 이 부담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됐죠. 업무용 이 승용차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더라도 자산의 원가에는 집어넣어야죠. 근데 자산의 원가로 집어넣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한 금액 이거는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제 1,400만 원이 되겠죠. 자, 근데 세법상의 이제 이 한도는 거기 1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액법이다 보니까 이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즉상가의제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됐다 바로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보기 때문에 자, 9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곱하기 우리 0.2 자, 근데 이거는 이제 1년치 감가상각비고요. 거기 4월 11일부터니까 이제 12분의 9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요것이 이제 세법상의 한도가 되겠다. 자, 그래서 1억 900만 원 곱하기 이제 20% 곱하기 9 나누기 12 하게 되면 1,63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시인 부족액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네요. 자, 빼기 해서 이것이 235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거는 우리 강제상각이다 보니까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 상각 시부인 계산할 때 시인 부족에 원래 임의상각으로 봐서 이제 이 한도 내에서 회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업무용 승용차는 이제 강제상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 상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송금 산입 쪽이고 여기가 입금 산입 쪽이죠. 여기 지금 감가상각 시인 부족액이라고 하는
35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세법상 더 상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저렇게 이제 첫 번째 이 했고요. 요거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요렇게 강제 상각을 해서 회사가 계상한 저 1,400에다가 235만 원을 더한 1,635만 원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세법상에. 자, 거기다가 이제 거기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라고 하는 다른 이 관련 비용을 그 600만 원을 이제 이 가산을 해서 자, 이제 이 중에서 업무 관련 비용은 통과가 되지만 업무 관련 없는 이 비용은 송금부산이 그 사용자한테 소득 처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그 이 대표이사 업무용 수용차예요. 그래서 곱하기 우리 1 마이너스 자, 총 거기 그 주행거리가 2만 킬로인데 업무용 그 사용거리가 16,000km예요. 그래서 업무 요 사용 비율이 80%죠. 이렇게.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20%란 얘기예요. 이게. 1,635만 원 플러스 600만 원 곱하기 그 20%다라고 하게 되면 447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그 요거를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 업무 이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업무의 사용금액 자, 여기서는 이제 소득 처분을 그 대표이사가 쓴 거다 보니까 이제 상여라고 해서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 이 관련 없는 요 비용은 바로 즉시 이 소득 처분을 상여로 해서 송금부산입을 시켜버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내려가요.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내려가면 자, 우리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이 1,635만 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업무 관련 비율, 비율이 80%예요. 그럼 이제 요 80%는 이제 여기서 통과돼서 내려와요. 20%는 여기 부인돼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또 한도가 또 있죠. 그렇게 한도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이 여기서 통과된 업무 관련 감가상각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그 의외로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그 세법상으로 업무에 사용되는 이 승용차에 대해서 1년에 80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800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4월 11일 날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요 800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요. 9개월치. 자, 8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게 되면 이제 6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금액의 80%, 자, 163500 곱하기 80%다라고 하게 되면 요것은 1308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작은 거다 보니까 이제 600만 원만 그러면은 초과가 됐죠.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이 70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초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감가 한도 800에 저 12분의 9개월에 해당되는 600만 원의 초과된 금액 요것이 그 708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유보. 그러니까 유보란 얘기는 나중에 여기 내용 연수가 강제로 5년이다 보니까 58에 40 4천만 원.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50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초과된 금액은 그 이후에 이 송금산이 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그 감가상각비를 많이
이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거죠. 최대 800만 원까지 1년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 2단계에서 한 번 더 요 800만 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 한 번 더 걸러내죠. 요게. 자, 세법상에 이제 감가상각비 이거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업무 관련, 업무 비관련 해가지고 먼저 비관련된 거 없애버리고요. 업무 관련된 감가상각비 중에서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초과하는 것은 그 뒤로 가서 이 800만 원씩 쪼개겠다 이거죠. 물론 이제 800만 원 미만 되면 이제 다 이제 송금사유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요것이 1번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죠. 2번. 자, 2번은 봤더니, 접대비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접대비 관련된 내용. 손익계산서 매출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답안지에는 계속 이어서 하시면 돼요. 이거 지우고.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110억이 있고요. 매출 환입이 2억 원이 있고, 차감한 금액이래요. 뭐 잘했죠. 110억 매출 환입 빼는 거 맞아요. 손익계산서 접대비는 8천만 원이고 미지급분 500만 원 포함되어 있지만 접대비는 발생주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이 맞고요. 빼는 거 아니고요. 이 건당 3만 원 초과분의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 서류 수취하지 못한 금액이 700이 있대요. 그러면 보자마자 3만 원 초과 적격 증빙 수취하는 건데 안 받았으니까 700만 원은 무조건 이 적격 증빙 미수취 접대비. 자, 이 700만 원은 보자마자 바로 부인하자. 이렇게. 자, 기타 사회 유출. 이거 다 쓰셔야 돼. 기타 사회 유출.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적격증명을 안 받았지 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700만 원. 그거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고, 손익계산서 판매 촉진에는 주식회사 한국의 제품 A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접대비 계정이 아니고 다른 계정인 판매 촉진비라고 하는 계정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 간주공급이죠. 사업상 증여란 말이에요. 이게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다가 이제 접대 목적으로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접대비는 맞아. 근데 판매 촉진비라고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지금 접대비 8천만 원 있죠. 일단 8천만 원에서 바로 부인된 저 700을 빼고요. 그러니까 한도하고 비교되는 이 적격증빙 이 접대비 해당액으로 내려가려면 일단 2단계에서 이거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안 들어가 있지만 다른 계정에 들어가 있는 접대비, 판매 촉진비에 들어가 있는 거기 1680만 원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가로 계산하셔야지. 부가세 예수금 간주공급으로 해서 사업상 증여로 한 것이 시가가 1800이니까 거기 부가세 예수금을 180으로 한 거예요, 이게. 거기 매출원가, 원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 회계 처리는 해놨죠, 이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1800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가세 예수금 포함한 1980이 되겠죠. 그래서 1980만 원이 되겠다. 자, 1980만 원 어떻게 나왔다? 1800에다가 부가세 이 예수금까지 포함된 그 금액. 그래서 원래는 차변의 접대비 1980만 원이 돼야 되고요. 매출은 1800이 되고 부가세 예수금 180만 원.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원가 기준으로 해서 해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접대비로 계산되어야 될 금액은 1980만 원이다. 그래서 가산을 시켜줘야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접대비 해당액이 되겠네요. 한도하고 비교하게 될. 자, 그러면 9280만 원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세법상의 한도를 계산하셔야지. 한도. 그럼 한도인데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매출액이 이 10억이에요. 110억.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거를 특수한 게 없는 거래처에 조태목적으로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이제 회계 처리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회계 처리에 1,500만 원이 매출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거 놓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110억이라고 하는 이 매출액에는 거기 1,500이라고 하는 판매 촉진비로 해서 대변에 매출 잡아놓은 거, 그거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건 사업상 증여로 준 건데 이거를 매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빼줘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매출, 여기 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에요. 이거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게 기업회계상 매출액은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차감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이 우리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가 자, 우리 100억을 빼서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만분의 20 있죠. 이렇게. 물론 이제 저 100억에 대해서는 이제 만분의 30이고요. 이렇게. 요게 이제 수익 금액 한도고. 자, 이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00이다. 자, 이거 어차피 뭐 12분의 12는 뭐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어차피 회계기간이 사업연도가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110억에서 이제 1,500을 빼게 되면은 자, 100억인데 이게 109억 8,500이네요. 그럼 그 중에 100억에 대해서는 만분의 30,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분의 20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다 하게 되면 자, 9억 8,500 곱하기 우리 20 나누기 만. 자, 그 다음에 100억에다가 곱하면은 이제 이 3천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3,600을 또 더하게 되면 6,700 이 97만 원. 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우리 한도 초과를 구하게 되면 92800 마이너스 67 9700 자, 하게 되면 이게 2,48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2,483만 원 접대비 한도 초과 얘기죠. 이렇게. 자, 2,483만 원 기타 사회 요추. 자, 해서 두 번째 이 주어진 그것도 이제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시죠. 자, 3번 자료를 보면은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돼. 토지 양도 대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대금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고 주식회사 한국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계약금이 7월 1일이고 중도금이 10월 15일이고 잔금이 내년도 9월 13일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지금 이 기간이 1년이 넘어가죠. 뭐 여하튼 근데 중도금 수령일에 그 10월 15일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런 부동산의 어떤 양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매매일 또 사용 수익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잔금일인데 보면은 사용 수익일이 가장 빠르죠. 요 잔금일이 내년도 9월 13일인데 중도금이 10월 15일 날 사용 수익이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년도 9월 13일 날 이루어지고 그럼 먼저 사용 수익일이 앞서니까 10월 15일 날 자,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 이 파는 거지.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그때 이제 입금으로 잡아줘야죠, 이거. 그러면 6천만 원하고 9천만 원하고 1억 원이 모두 요때 사용 수익일 날, 이 수익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토지 장부 금액은 이제, 이 없애야 되고, 그래서 그 입금과 송금을 각각 총액으로 이제, 세무 조정을 해주게 되면, 자, 토지는 내가 자산으로 잡혀 있는 상태니까 이제 송금 산입으로, 이 토지, 거기 원가가 얼마냐면은 이제 1억 원이에요. 이렇게 1억 원. 그러니까 세법상의 자산을 감소시켜 줘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세법상으로 거기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다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금으로 돼 있는 부채를 없애면서 입금 산입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지금 잡혀있는 1억 5천을 입금산이 우리 매출, 우리 저 수익으로, 수익. 자,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보, 이렇게. 요건 이제 부채에 대한 감소에 대한 유보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요때 파는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이 미수금, 거기 1억 원이라는 미수금이라는 걸 잡아줘야죠.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장부상으로는 미수금이 안 잡혀 있어요. 왜냐면 수익으로 여기 처분한 걸로 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세법상으로는 10월 15일 날 처분한 거니까 받을 권리인 1억 원, 그 세법상의 그 미수금이라는 것을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수금 1억 원, 유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뭐 3번은 그냥 설명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걸 뭐 굳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세 번째로 하죠. 자, 여기 요거 그냥 이렇게만 표시할까요? 자, 여기 지금 뭐냐면 이거 이제 빠른 날인데 부동산 등을 처분하게 되면 이제 빠른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 잔금 청산일, 이렇게. 인도일, 사용 수익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 등기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거기 이전 등기일, 이렇게. 근데 이게 사용 수익일이 이제 가장 빠르다 보니까 요것은 요때 이제 입금으로 봐야 된다. 요거. 귀속 시기가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뭐 굳이 달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3번으로 그냥 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거기 네 번째 자료는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인데. 자,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품과 제공품이 있는데, 자, 1번에 보면 제품의 평가 방법으로 후이선주법을 적용해서 평가해 왔어요. 근데 23기부터, 올해가 23기죠. 자, 제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3년 10월 20일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거기 23년 10월 20일, 이거 지금 9월 말까지인데 10월 20일 날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경과됐죠. 요게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신고한 방법이 이제 이 신고 방법이죠. 이 총평균법이 아니고 그 총평균법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회사가 계상한 거고, 자, 이제 세법은 둘 중에 이제 맥스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 신고 방법인 후이손출법 9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무신고시 방법인 이제 거기 1,200만 원, 서리선출법, 이렇게. 그리고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이 1,000만 원의 총평균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법은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1,000만 원으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덜 잡았지. 이게 차이가 200만 원만큼 덜 잡았어요. 이 200만 원만큼 업을 시켜야 돼, 이게. 그래서 입금산이, 자, 이것은 제품에 대한 평가가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1200으로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평가 돼 있죠? 200만 원. 유보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이 있네요. 자, 6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630만 원은 그 어떤 방법하고도 일치가 안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차고예요, 차고. 그러니까 차고다. 그러면은 원래 제공품의 평가만 총평균법이에요. 거의 600이지. 근데 그 이제 630으로 계산착오로 30만 원 과대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제 깎아야지. 이렇게 제공품에 대한 얼마는 30만 원? 30만 원을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잡아줘야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제품에 대한 얘기고, 요 제공품은 단순 차고 있죠. 단순 차고는 우리 원래 방법인 600만 원에다가 그냥 세법상으로는 이제 거기 그 원래 방법이 회사가 원래 방법은 600인데 회사가 630으로 저 30만 원 더 잡아놓은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덜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업을 시키는 거고, 이건 많이 잡았다라고 해서 깎는 건데, 여기 지금 저 단순차고는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맥스로 가지 않고 원래 신고한 방법에 의한 수치하고 이제 회사가 차고로 기재한 수치하고 비교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자, 이거는 이제 5번은 이렇게 좀 지울게요. 자, 외화 자산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외화 선수금이 있고 외화 재고 자산이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 그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비화폐성 부채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근데 비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우리 저 부채는 기말에 가서 외화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세무서에 평가하겠다고 적법하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 비화폐성 자산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위에 있는 평가손익이라고 하는 것을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하지만 우리는 다 부인한다. 다 부인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 평가손익이 이 마이너스 나와 있죠. 마이너스 나와 있는 것은 거기 매매 기준율 1,000원 기말에 가서 곱해가지고 그 차이 나는 금액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 100만 원하고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고 그 돼 있는데 거기 외화 선수금이라고 해서 5,000달러 곱하기 1,000원이면은 500만 원이 되겠죠. 요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 그러면은 5,000달러에다 그 1,000원을 곱하면 50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외화 환산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입장에서, 자산 입장에서는 그 8,000달러에다 곱하면 800만 원인데 자산이 떨어졌다 해서 그것도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둘 다. 그럼 다 송금 불산이 이쪽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외화 선수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예요? 외화 선수금하고 외화 재고자산, 외화 재고자산하고 그래서 이것이 100만 원하고 그 300만 원 이렇게 그거를 유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비화폐성 이 항목은 외화 이 환산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다. 비화폐성 항목은 외화 환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주고, 그래서 요 두 개 다 이쪽에다가 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이게, 여러분들 그 출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하나 지엽적으로 이렇게 딱 그 주제를 해서 그것만 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개를 물어보죠. 그래서 소득금의 조정학기표를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를 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죠. 문제 2번으로. 자, 문제 2번도 그 보니까 똑같이 소득금의 조정학기표를 또 작성하는 거네, 이게. 이렇게. 자, 거기 한번 보면, 자,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22기하고 23기 이어서 세무조정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22기 때 그 7월 26일 날 A로부터 내용수 8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를 거기 10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자, 이것이 이렇게 10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거 고가로 매입했죠. 왜냐면 시가가 불분명하지만 거기 감정가가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7억 5천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를 시가로 봐서 시가에 요 차이 나는 금액이 우리 3억 원 또는 이제 시가의 5%가 넘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넘어가죠. 3억 원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 3억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봤더니 물음일에 보면은 A가 누구냐면은 이제 임원이에요. 특수관계자란 얘기죠. 특수관계자. 그래서 저것을 부당예산 부인에 따라서 부인에 따라서 저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임원이라고 했으니까 상여로 때리고요. 그리고 이 자산은 7억 5천으로 세법상 자산은 7억 5천으로 이제 감액을 해야지 이게. 그래서 저 3억 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기계장치인가요? 기계장치 이렇게 자 3억 원을 우리는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이제 이 고가 매입했을 때는 저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나오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22기 때 요게 이제 22기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회사가 계상을 했는데 거기 2,500을 계상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근데 2,500을 했는데 그 2,500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정액법이고 내용수는 선택하는 가장 짧은 내용수를 신고했대요. 근데 원래는 2,500은 회사가 이걸 기준으로 계산된 이 감가상각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2,500에서 세법상 금액인 이 7억 5천으로 해서 얼마가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3억 원에 해당되는 그걸 반환해서 직부인 시켜야 돼, 이게. 직부인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뺀 거 가지고 우리 뭐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 우리 시부인 계산을 해줘야지,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답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답안하고 좀 맞추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20 몇 기로 넘어가요. 23기로 넘어가지. 이렇게. 자, 근데 회사가 계상한 요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요것에 대한 시부인 계산이 지금 답안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회사 계상한 2,500에 대해서 요 3억 원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한 이 2,500에 대해서 이제 요 3억 원 부분을 우리가 바로 직부인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생략돼 있다. 아무튼 답안은 그렇게 좀 참조하세요. 답안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만 지금 반영돼 있고 거기 두 번째 자료에 나와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2,500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2,500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 계산 안 해놨죠, 이게. 근데
7억 5천만 원이 세법상의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 2,500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 10억 5천만 원 나누기 해서 곱하기 이제 0.5다라고 해서 이 계산을 좀 해놨는데 회사가 계산한 그 2,500에 대한 추가 세무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답안에는 고가 매입에 대한 부분만 해놨다. 이제 그거는 좀 참조만 좀 하시고 자 그래서 곱하기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것을 이제 저가로 또 양도를 했지. 거기 보시게 되면 23년 1월 10일 날 김선우 씨한테 김선우 씨도 우리 임원이라고 돼 있죠. 유형자 처분 손실을 6억 2,5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으로 장부가액은 지금 요게 이제 22기 때고요. 그 다음에 23기 때는 이제 저가로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가로 양도를 했다. 이렇게 저가로. 근데 10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회계상 2,500을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어요. 2,500을.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유형재산 처분 손실 나와 있는데 요것이 얼마냐면은 이제 10억 2,500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처분가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지금 6억 얼마란 얘기예요? 6억 2,500이 손실 났다 이거죠. 6,250.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보다 작아야 돼 이게. 그러면 4억이란 얘기네. 4억에 이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4억에 처분했다. 4억에. 자, 그런데 그때 시가는 7억 원이에요. 그때 시가는 7억 원. 처분할 때 시가는 7억 원이다. 요건 이제 또 그림을 여기다 또 하나 그리면은 요때 시가는 7억 원이다. 이렇게. 근데 4억 원에 저가로 양도했죠. 저가로 양도했어요. 그러면 또 이거 차이 나는 거, 특수관계자하고 차이 나는 거. 자, 이제 그것이 또, 이 부인되죠. 그러면 저번 연도에 마이너스 유보 잡아놨던 거, 이쪽에 기계장치 없어지면서 정기, 이 가맥분, 저 3억 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유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예산 부인으로 요번에 이제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에 부인 해서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이 또 3억 원이네. 이렇게. 요건 이제 우연히 일치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음 연도에 시가가 7억 원인데 요거 4억 원에 처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상여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렇게 이제 이 답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저번 연도에 요 2,500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인데 우리 이 부분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사가 계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중에서 3억 원을 우리가 부인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직부인되는 금액을 반환해서 우리 한도하고 좀 비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참조로 좀 하세요. 여기 답안에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반환하게 되면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22기 때의 세무조정, 그거 이 가맥분에 대한 또 이 회사 계상에서 직부인하는 거, 그거는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한번 보세요. A가 주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출제자가 문제 2번에 대한 이 의도는 고가 매입하고 저가 양도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가맥된 부분에 해당되는 그거 반환에는 세무조정은 좀 생략돼 있어요. 이거 해이죠 원래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기출 답안은 이제 거기까지만 좀 해놨는데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이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은 거기 그 A가 주식회사 서울의 주주인 법인이에요. 주주 이렇게 돼 있고, 김선호 씨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다. 근데 거기 지분율이 1%가 안 되네.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소액주주죠. 이게. 자, 그래서 요것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간주기부금 해서 적용을 해야죠. 시가의 75%.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놓고 보면 7억 5천이면은 자, 여기에 30% 해당이 되는 2억 2,500인가요? 이렇게 37, 3, 55 맞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차이 나는 거 지금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9억 7,500이에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서 9억 7,500을 빼면 요거 7,500이 차이 나네. 이렇게. 요 7,500이라고 하는 부분이 22기 때 저거를 우리는 간주기부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근데 요게 지금 누구냐면은 그 영리법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정된 단체가 아니지.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하죠. 이거는 바로 부인해버려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이니까. 그래서 비지정기부금 7,500이다. 7,500은 이렇게 나왔다. 7,500. 30%를 플러스 시켜서 이거는 이제 기타 사회 요출, 이제 영리법인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는 이제 7,500만 원만큼 이제 감액을 시켜줘야죠. 마이너스 유보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에 감가상각비 2,500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감액분에 대해서 부인될 금액을 발라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23기로 넘어가요. 23기로. 이렇게. 그래서 23기 때 이걸 팔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7억 원에 대해서 30% 1321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빼서 그러면 이제 4억 9천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게 4억이죠. 이게 차이 나는 이제 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기계를 팔았으니까 이 기계 장치 7,500이 이제 없어져 있죠. 이게 기계 장치. 이건 이제 전기 감액분이죠. 감액분. 여기는 우연히 3억 원 일치한 거고, 요 밑에 요거 7,500을 유보로 이렇게 없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당해산 부인이 아니고 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라고 돼 있죠. 거기 김선호 씨가. 그래서 비지정기부금, 이것도 비지정기부금이에요. 사가 좋을 때도 지정단체가 아니고요. 이것도 지정된 사람이 아니죠. 김선우라는 사람이. 비지정기부금 해서 아까 차이 났던 금액이 우리 이 9천만 원이죠. 여기는 이제 금액이 다르지. 다른 게 일반적이죠. 이거. 그래서 기타 우리 사회 유출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 2번은 이 출제를 했네요. 이게. 근데 요거는 그 고가로 매입해가지고 그 감가상각을 했을 때 그 감가상각은 고가 금액 가지고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 감액된 그 비율만큼 직부인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상각 이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답안에 좀 빠져 있고 그냥 고가 매입에 대한 세무조항만 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이제 처분하면서 이제 반대 세무조항하고 또 부당해산 부인 걸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자 아닐 때는 이제 간주기부금 걸고 그렇게 이제 매입할 때와 처분했을 때 그렇게 한 거 그것을 답으로 했어요. 이거를.
자, 이제 이 넘어가시고. 근데 그거는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그 기출문제 답안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아니죠. 왜냐면 2,500에 대해서 이제 좀 부인하는 그런 세무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다음은 중소기업인 대전 사회적 기업 아니고요. 제8기 사업연도 관련 자료이다. 정기기부금 한도 초과액 뭐 이렇게 쭉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물음 1번서부터 한번 보면 자, 위 자료를 이용해서 아래 우리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 이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정기기부금 한도 초과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제 올해 기부금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 대표이사 동문회 기준품. 자, 일단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되면 자, 거기 이 직부인 되는 거, 이 비지정되는 대표이사 동문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인세 비용이 있네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바로 보자마자 기타 사회 유출. 법인세 비용이 지금 얼마냐면은 그 금액이 얼마 600으로 되어 있나? 6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대표이사 동문회 대표이사 동문회. 자, 동문회는 이제 그 800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회사가 대신해 줬으면 상여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부담할 게 아닌데 그냥 동문회에다가 기부할 수 있죠. 근데 비지정이란 말이에요.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이나 또는 상여로 이렇게 두 개 다 맞게 해줘야 돼요. 언급이 없잖아요. 이게 대표이사 귀속 동문회 기증품 이러면은 대표이사가 내야 될 부담할 거를 회사가 대신 내줬다 그러면 상여인데. 자, 그 다음에 자, 쭉 보게 되면 이제 종교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우리 이 기부금 인정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한도하고 비교해야 되고, 근데 이제 5번에 보면은 미지급 일반기부금이라고 해서 저번 연도에 송금 불산이 됐던 그 500만 원이 이번 연도에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란 얘기는 실제로 결제될 때가 귀속이다. 게 올해 8기 1월 10일 날 이 어음이 기부가 되니까 이제 송금 산입을 시켜줘야죠. 정기 미지급 기부금 500만 원. 저번 연도에 있던 거 반대 세무 조정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소득금의 조정합계표는 요것만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소득금액에서 직접 그 세무조정 하는 것은 한도 초과가 그렇고, 그 다음에 2월에 송금 산입이 그런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물음 1번은 됐고요. 그 다음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뭘 물어봤냐면은 이제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자, 첫 번째 차가감 소득금액 이렇게. 자, 일단은 차가감 소득금액은 우리 이 당기 순이익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었냐면은 8천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자, 8천만 원에다가 이제 요거 두 개 더한 입금 산이에요. 요거 이제 두 개 더하면 1,400이죠. 요거는 500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1,400이라고 하는 것은 가산을 하고 500이라고 하는 것은 차감을 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차가감 소득금액, 차가감 소득금액은 일단 이렇게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 송금 산입 그 두 가지 세무조항을 뺀 나머지가 다 반영된, 그러면 8,900이 되겠어요. 자, 그럼 기부금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될 우리 기준 소득 금액이 있어. 이렇게 기준 소득 금액. 그럼 차가감 소득 금액인 저 8,900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특례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이 일반 기부금 그거를
더해주자. 이렇게 더해주자. 자, 일단은 그 특례의 기부금은 예전에 법정기부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태풍 이재명 구호금품. 자, 이건 이제 이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가죠.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국방헌금 250. 이것도 특례기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특례기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나 의료법의 의료법인, 거기는 이제 우리 예전에 일반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490만 원이 되겠어요. 1,490을 더해주고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다 빠져 있으니까 다시 더해라.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는 기부금이 반영되기 전 금액, 그래서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자, 일반 기부금은 거기 뭐가 있냐면은 그 종교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800이다. 자, 800에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해가지고 이제 400만 원이 있죠. 이렇게 400만 원.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정기 미지급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이번 연도에 와서 요것이 이제 송금 산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회계 처리에 반영된 게 아니고 세무 조정으로 이제 이렇게 500만 원 이거를 이 가산을 시키자. 기존 소득금액. 그래서 이제 이 500만 원. 자, 그러면은 800에다가 400에다가 500 더하면 이게 17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그게 이제 이번 연도의 기준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그 1억 2,090만 원이 이제 되겠어요. 이게 기준 이 소득 금액이지, 이거. 그래서 물음 2번에 일단은 차가감 소득금액과 기준소득금액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적 소득 처분을 또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특례부터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미니멈이다. 이렇게. 자, 일단은 특례 이 기부금이 저기 나와 있는 1,400 얼마예요? 1,490이지. 이렇게 1,490. 근데 이제 우리 문제 3번에 보면은 저번 연도 한도 초과가 150이 있어요. 150이 있다. 이게 정기 거고요. 이게 단기 거야, 이게. 근데 선의선출법에 따라서 먼저 얘부터 적용하고 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도를 이제 구하면 되겠지. 한도를. 자, 기존 소득 금액이 1억 2,090만 원인데 2월 결손금, 세법상에 2월 결손금이 있나 봤더니 거기 3천만 원이라는 게 2월 결손금으로 있죠. 3천만 원. 자, 여기에 50%가 한도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20,900. 자, 이거 빼기 우리 3천만 원. 자, 곱하기 50%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여기다 쓸까요? 4,545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얘네들이 인정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기 거는 이 150만 원은 우리 장부상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송금 산입이 되겠죠. 요 정기 한도 초과에 송금 산입, 정기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 150만 원, 기타 이렇게 이제 세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특례 기부금은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또 똑같이 미니멈. 자, 이제 정기부터 먼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단기 선의선출법으로 정기가 일반 기부금이 그 6기 때 100만 원이 있고 또 7기 때
또 200이 있네요. 그러면 100만 원과 200이다. 100만 원과 200 이렇게. 자, 그리고 단기 때는 아까 1700이었어요. 1700 이렇게. 그럼 이제 한도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120, 900, 000 마이너스 3천만 원. 물론 저 위에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전기 때하고 단기 거 다 인정해 준 금액이 얼마예요? 640을 인정받았죠. 이렇게. 640. 이렇게 지금 우리 일반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10% 이렇게 한도 내에서 인정해 주죠. 그러면 120, 900 마이너스 3천만 원 마이너스 640만 원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자, 쭉 보게 되면 지금 뭐 하나가 좀 빠졌죠. 지금 뭐냐면은 쭉 해서 120, 900, 300 그다음에 15, 49 해서 거기 30 그다음에 1490만 원. 여기 지금 요게 빠졌네요. 요게 제가 요거 두 개 더해 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1490에서 150이면은 1640이에요. 1640. 이렇게 요거 아까 요거 빼먹었어요. 자, 그러면 120, 900 마이너스 3천만 원 마이너스 164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한도가 745만 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 송금 산입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전기 한도 초과 우리 이 2월액이다. 2월액 송금 산입 이렇게 송금 산입 해가지고 이제 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745만 원이니까 300만 원 뺀 445만 원만 인정이 되니까 1700에서 445만 원을 빼게 되면은 나머지 한도 초과가 125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송금 불산이 지금 한도 우리 초과에 한도 초과에 1255만 원이 되겠네요. 기타 사회 유출. 자, 단기 거 1700 중에서 우리 지금 745만 원에서 300원 이제 먼저 송금산이 됐고요. 445만 원만 되고 그럼 1700에서 445만 원 빼면은 나머지 1255만 원이 송금 불산입이 되겠더라. 자,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음 3번에 보면은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음 3번인데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8,900이라고 하는 거 있죠. 차가감 소득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 송금 불산입되는 것이 1,25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송금 산입된 게 지금 450만 원이 있고요. 이렇게.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 9,705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자, 뭐 그 정도 내용을 좀 봐주시고. 근데 지금 이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거. 그래서 법인세 파트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로 좀 약간 시간 조정이 좀 안 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길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걸로 하고요. 부가세하고 세법 2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잠깐 한번 문제 4번도 한번 풀어보죠, 그냥. 세법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그렇게. 근데 요번 기출문제를 보면은 법인세가
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시간 때문에 다 풀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거기 문제 4번에 보면은 이제 일기 부가세 신고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거기 물음 1에 보면은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나열하시. 이건 뭐 이론 문제죠. 그래서 영세율하고 감가상각자산,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중 그거 세 가지 이제 약술 문제. 그다음에 물음 2에 보면은 우리 조기 환급을 신고를 한대요. 거기 위에 보니까 4월 달에 발생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매월 우리가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죠. 이게 거기 이 4월에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회사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것이 조기 환급 대상이잖아요. 이게 기장치 구입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4월 달에는 뭐 매출이 없고요. 그 사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 조기 환급 신청하면 되죠. 그 사무실 임차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포함해서 다 4월 달에 발생한 거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200만 원하고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1억 5천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에 대한 10%인 그거 다 해서 10%면 2,320이에요. 주민번호로 받은 것도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2,320을 조기환급 신청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3번을 보면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차감할 납부세액을 한번 이 확정 신고 시 차가감 납부세액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물음 3번은 5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했죠. 거기 이 세무계산서 발급분하고 신용카드 발급분인데 봤더니 이거 다 이 공급 대가로 돼 있네 이게. 자, 그래서 그 5월 6월 달 합쳐서 2,500이에요. 거기다가 110분에 10을 곱해줘야지. 그렇게 나온 금액이 매출세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은 이제 5월 6월 달에 발생한 거래처 선물 구매는 접대비 관련이니까 불공제고요. 토지 사용료도 토지 사용료가 뭐예요? 토지 이 사용료는 이 과세예요. 토지 이 공급은 면세지만 그래서 이 500만 원에 대해서 공급가액이니까 이제 10% 부가세 냈겠죠.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 소모품 구매한 것도 이 10% 매입세 공제 받고요. 오토바이 구매했는데 배기량이 100cc밖에 안 되네, 이게. 그러면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되죠, 이게. 자, 그리고 비품을 구입했는데 그거 공급 대가 지급일이 비품의 공급이 내년도 7월 3일인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받았죠. 그 선발급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매입세 공제가 되겠지. 이게 그거 10%인 135만 원. 그래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그거만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발행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신용카드 발행분에 대해서 우리 1.3% 해당이 되는 그거를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계산하시면 되고 이건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게.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신고하게 되면 우리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계산하시면 되고. 자, 물음 4번은 이제 이 환급기한 뭐 일반 환급은 우리 30일이고요. 조기 환급은 15일이고 결정 경조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뭐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법인세에 비해서 부가세는 이제 이 간단하게 나왔죠. 이게 그냥 참조만 하시고 문제 5번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에 살고 통조립, 제조업과 금융업. 금융업은 면세고 살고 통조립은 이제 과세가 되겠죠. 자, 부가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매출세액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서 옆에 그 답안 양식이 나와 있는데 살고 통조립 매출액 2억 원이죠. 이 중에 6천만 원은 수출액이다. 그러면 국내 이 매출 2억 원에서 6천만 원을 뺀 1억 4천을 적어주고 10% 과세죠. 그 6천만 원 수출 쪽에 적어주고 그거는 영세율이에요. 우리 세액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구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해서 생산되는 살구 씨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과세 제화에서 필수적으로 이 발생하는 이 살구 씨는 과세. 그래서 이제 부수 제화인데 이 과세로 해서 국내에 팔았는데 거기에 10%가 이제 붙겠죠.
금융거래 매출액은 이제 이 면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과표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살구통조림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이 8,800만 원에 건물 6,600만 원에 처분했다. 그 토지의 공급은 면세거든요. 이게. 그래서 건물만 과세돼요. 6,600에 10%인 660이 되겠고, 금융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5천만 원에, 건물을 4천만 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금융업이라고 하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게 되면은 그것도 면세예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건물로 차입금을 변제했어요. 이건 대가지. 그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거기 시가 2억 원이 이제 이 세무계산서가 발행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우리 이 돈 빌려 판매대금 수령액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수익. 요거는 이제 이 금융 관련해서 이거 면세죠.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지급지연으로 수령한 연체이자. 이것도 이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재화의 공급하고 관계없어요. 자, 연체이자는 그 살구통조림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관령에게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담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살구통조림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회사와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설악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어요.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담보 제공의 대가로 거기 이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단 동일한 담보 제공에 따른 대가의 시가는 그 3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니, 거기 이 살구통조림 제조업 사용하는 토지 특수한 게 없는 사람한테 부담 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200만 원 있죠. 이거는 이 내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200만 원은 과표로 잡아줘야지, 이게. 그렇게 자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받은 대가 그것이 이제 그 과표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7번에 보게 되면 거기 그 통조림 멸실된 것은 이제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지 않죠. 이게 이제 그렇게 보시고, 포괄양수도인데 과세사업자인 비사업장 건물과 기계를 간이과세한 정현호 씨에게, 그 과세사업장인데 과세업장, 그러면 이거는 저 포괄양도가 되겠죠. 포괄양수도. 자, 그래서 그 8번에 1번은 포괄양수도일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과세사업자 C사업장 건물과 기계를 면세사업자인 전광식 씨에게 포괄적으로 이 5억 원에 양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지, 과세. 왜 그래요? 어차피 양수받는 사람이 면세사업자면은 부가세 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부담해야지. 부가세를 거기 5억 원에, 그래서 5억 원에 과표로 잡아주고 10% 부가세 거래징수에서 납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면세사업자는 이거 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과세로 잡아줘야지.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내용들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무튼 이제 법인세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부가세는 좀 확인하는 정도로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세법 2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